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파트 제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세 번째 파트는 확률과 통계 부분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자, 우선 확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확률을 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경우의 수를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을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시행을 했을 때, 어떠한 일을 시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의 수가 몇 가지냐, 이게 바로 경우의 수인데,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하고 뒤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고,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부터 6까지니까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합의 법칙은 덧셈을 하는 것이고 곱의 법칙은 곱셈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합의 법칙이고 어떤 경우가 곱의 법칙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의 법칙이란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과 N일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또는이에요. 그쵸? 또는 자,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M 플러스 N이다. 살짝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합이에요. 주사위 두 눈의 합이 4 또는 8이 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두 눈의 합이 4가 된다라고 하면 1하고 3이 나오는 경우, 2하고 2가 나오는 경우, 3하고 1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고, 자, 두 눈의 합이 8이 되는 경우는 2하고 6이 나오는 경우, 1하고 7은 안 되죠. 주사위의 눈에 7이 없으니까. 3하고 5가 나오는 경우, 4하고 4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5하고 3이 나오는 경우, 6하고 2가 나오는 경우 총 5가지가 있어요. 자, 두 눈의 합이 4 또는 8이 되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두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경우의 수는 8가지다. 이렇게 합의 법칙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자, 넘어가서 그럼 곱의 법칙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자, 동전이 앞면이 나올 때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나올 수가 있고, 동전이 뒷면이 나왔을 때 주사위가 1부터 6까지가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해도 12가지예요. 자, 그럼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고,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예요. 그쵸? 자, 두 녀석을 동시에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2 곱하기 6해서 12가지다. 이런 게 바로 곱의 법칙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경우의 수를 계속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경우의 수는 커다랗게 순열과 조합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순열이라고 하는 건 뽑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조합은 뽑는 순서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선 순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순열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순열과 조합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자, 순열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것. 자, 일렬로 배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가운데 기호 P를 써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5명이 있어요. A, B, C, D 5명이 있는데, 자, 이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갖고 우리가 이어달리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5명 중에 3명을 뽑는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A, B, C, D 5명 중에 1명을 뽑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5가지고, 자, 누구 1명을 뽑았겠죠? 두 번째 주자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고, 세 번째 주자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는 거냐면 60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열이에요. 자, 이 경우를 보시면 A, B, C의 순서랑 A, C, B의 순서가 서로 다른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뽑히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 이런 게 순열이고, 자, 우리가 기호를 이렇게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순열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어디까지 곱하시면 되냐? N-R 플러스 1까지 곱하시면 돼요. 자, 총 몇 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R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5명 중에 3명을 뽑아 이어달리기를 시킨다라고 하는 순열 예를 들자면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 5부터 어디까지 곱하시면 돼요? 세 번째까지. 5 곱하기 4 곱하기 3.
알게 3개가 나오게끔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60까지다 이렇게 되고 요거를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어떻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느냐? 자, n 팩토리얼 분의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 n 팩토리얼은 뭐냐면 n개 중에서 n개를 뽑는 게 n 팩토리얼이에요. 다시 말하면 n 팩토리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건 뭐냐면 n-2 어디까지 곱하시는 거냐면 1까지 곱하시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순열은요, 이렇게 일렬로 세우는 순열 말고 몇 가지 다른 순열이 좀 등장을 해요. 자,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순열을 갖다가 중복순열이다. 즉 똑같은 거 또 뽑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냐면 n의 r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문제가 등장을 할 거니까요. 그 문제로 한번 다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순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이에요. 자, 우리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건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자,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썼죠. 자, 그런데 만약에 원형으로 배열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3명을 선택을 해서 원형으로 배열을 했어요. 그러면 원탁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배열을 하는 경우나 이렇게 배열을 하는 경우나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가 전부 다 똑같아요. 회전을 시켜주시면 결론은 다 똑같은 경우가 돼버리죠. 3가지 경우가 하나의 경우의 수랑 똑같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r개로 나누어 주셔야 돼요. 이런 걸 바로 우리가 원순열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순열도 살짝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자, n개 중에 서로 같은 것이 각각 p개, q개, r개, s개 쭉쭉쭉 있는 경우에 이들을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순서는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n 팩토리얼 분의 겹치는 부분을 전부 다 나눠주시면 돼요. 자, 요런 거는 보통 어떤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냐면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A, A, B, B, C, C, C라고 하는 문자를 나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A하고 A가 똑같기 때문에 자리 바뀌어도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하시는 거냐면 전체의 문자의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예요. 7팩토리얼 나누기 겹치는 게 2개, 2개, 3개죠? 각각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돼요. 계산을 하면 7팩토리얼은 자, 7, 6, 5, 4, 3, 2, 1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2하고 약분해 주시고 7 곱하기 6 곱하기 5 계산해 주시면 되네요. 6, 5, 30, 210까지가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보통 문자를 나열하는 순열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등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순열이에요. 순열은 자,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게 순열이고, 그쵸? 일렬로 배열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거고, 그럼 조합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자, 조합하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과 관련된 문제예요. 자, 항공사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표기한 비행기표를 만들려고 한다. 20개의 공항을 대상으로 한다면 공항사에서 마련해야 할 비행기표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하는 거죠. 즉 20개의 항공사 중에서 우리가 몇 개를 선택하는 거냐? 2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계산을 하시면 20 곱하기 19다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380까지 2번이 답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굳이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출발지 20개의 공항 중에서 자, 출발지를 선택한다. 출발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0가지예요. 20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니까. 도착지는 출발지가 도착지가 될 수가 없죠. 출발지로 선택한 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19개의 공항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도착지로 선정할 수 있는 공항은 총 19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20 곱하기 19, 380가지의 비행기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역에서 사용하는 궤는 자, 요 두 가지를 중복하여 자, 세 개를 세로로 배열하여 나타난다. 모두 몇 가지의 궤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자, 우선 중복한다라는 얘기가 들어갔고요. 세 개를 배열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두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고요?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선택한다. 중복 순열에 해당이 되는 거에 바로 2의 3승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8가지다.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역시 2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한 개 더 가보죠. 자, 0, 1, 2, 3, 4, 5 중에 자, 다른 4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4자리의 수를 만들 때 자, 5의 배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경우는 공식을 쓰는 것보다도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가능한 경우의 수, 확률과 관련된 문제는요. 여러분께서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많이 다뤄보시는 게 좋으세요. 많이 다뤄보시면 그만큼 좀 여러분 센스를 발휘하여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선 5의 배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5의 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죠. 자, 5의 배수가 되는 조건은 뭐냐면 1의 자리가 0 또는 5가 되는 경우에 5의 배수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숫자가 있어요. 0, 1, 2, 3, 4, 5. 자, 이 중에서 4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4자리 숫자를 만들 거예요. 자, 4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5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에가 0이거나 또는 끝에가 5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0하고 5를 고정을 시켜줄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경우를 먼저 보죠. 자, 1의 자리가 0인 경우, 요때를 보면 이미 0은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 1, 10, 100, 100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이냐? 1부터 5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경우의 수가 5가지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럼 이 중에서 또 하나를 갖다 제가 1000의 자리에 사용을 했겠죠? 자, 그럼 10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가 있냐면 1000의 자리에서 사용한 숫자를 제외한 4가지 숫자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럼 10의 자리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의 선택은 3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5의 배수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60가지가 존재를 하네요. 자, 그럼 1의 자리가 5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의 자리가 5인 경우는요. 5를 제가 이미 사용을 했어요. 그럼 0, 1, 2, 3, 4, 5개의 숫자 중에서 우리가 100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 자, 4자리의 숫자가 된다고 했는데 1000의 자리에 0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셨어야 돼요. 0이 올 수 없기 때문에 1, 2, 3, 4,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 4가지가 되는 거고요. 제가 뭐 한 개를 또 썼겠죠? 그럼 여기 100의 자리에는 이번엔 0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0을 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0을 포함한 나머지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4가지이고, 자, 1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있기 때문에 1의 자리가 5인 경우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자, 4자리 숫자는 4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겠죠? 총 48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5의 배수는 전체 몇 가지가 되는 거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5의 배수는 전체 108가지가 되는 거겠네요.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조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이번에 뭐냐면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순열은요, 순서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조합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할 때 이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중간에 C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순열하고 조합을 좀 쉽게 구분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 반 학생이 30명이 있습니다. 30명 중에서 자, 투표를 할 건데요. 자, 제비뽑기를 할까요? 첫 번째 제비를 뽑았으면 첫 번째 제비에서 뽑힌 이름은 반장, 두 번째 제비에 뽑힌 이름은 부반장. 이렇게 반장과 부반장을 만들어 볼게요. 30명 중에서 반장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0가지죠. 그쵸? 부반장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반장을 제외한 나머지 29명 중에 선택을 하면 되니까 29가지예요. 자, 요게 바로 순열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런 경우는 A가 반장이 되고 B가 부반장이 되는 경우랑 B가 반장이 되고 A가 부반장이 되는 경우랑 서로 달라요. 즉 뽑히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순열이에요. 그럼 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30명 중에서 우리 반 대표 의원 2명을 뽑을게요.
대표 의원 2명을 뽑으려면 자, 첫 번째 대표 의원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이 30가지죠. 두 번째 대표 의원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은 29가지예요. 첫 번째 뽑은 사람 제외하고. 근데 이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A하고 B가 대표 의원이 되는 거랑 B하고 A가 대표 의원이 되는 거랑, 즉 첫 번째 A가 뽑히고 두 번째 B가 뽑히는 경우랑 첫 번째 B가 뽑히고 두 번째 A가 뽑히는 경우랑 이 경우는 같은 경우죠. 그렇죠? 반장 부반장이 아니라 그냥 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어떻게 돼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조합이에요. 근데 뽑히는 순서가 중요한 건 순열이고 순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걸 우리가 조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조합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자, 조합은요. 순열에서요. 중복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중복해주는 거 우리가 빼면 돼요. 빼면 되기 때문에 R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조합을 계산하는 식이고요. 우리가 아까 요 식을 갖다가 어떻게도 표현할 수가 있었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조합을 다시 식을 변형시키면 이런 방법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공식을 갖다가 정확하게 외우려고 기억하시지 말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조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조합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할과 분배의 내용이 있는데, 자, 분할과 분배를 간단하게 볼게요. 우선 분할과 분배의 차이는 뭐냐? 우선 분할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n개의 물건을 k개의 모듬으로 나누는 것, 요걸 분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분배는 나눈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까지 하시면 그거 분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모듬 원소의 개수를 p개, q개, 땡땡땡 s개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과 6개가 있어요. 사과 6개를요. 3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고 싶습니다. 3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데 여기에 1개, 여기에 2개, 여기에 3개를 나누어 담는 방법.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는 6개 중에 1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나머지 이미 1개 선택했으니까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3개 중에 3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사과가 다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A, B라는 사과를 선택하나 B, A라는 사과를 선택하나 똑같은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식으로 쓰면 여기에 담는 사과는 6개 중에 1개를 선택하는 조합이고요. 여기에 담는 사과는 자, 이미 1개 여기다 담았으니까 5개 중에 2개를 갖다 선택하는 조합이고, 여기에 담는 사과는 3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조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쓰겠죠. 자, 공식이 조금 어렵죠? 이걸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사과 6개를 갖다 3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데 1개, 2개, 3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2개, 2개, 2개로 나누어 담는다면, 자, 2개, 2개, 2개로 나누어 담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개, 2개, 2개로 나누어 담을 때는 이 녀석들의 순서가 섞여도, 자, 1, 2, 3인 경우랑 2, 1, 3인 경우랑 3, 1, 2인 경우 다르지만 2개, 2개, 2개를 똑같이 담는 경우는 어떠냐면 이 녀석들의 순서가 바뀌어도 어떻죠? 똑같은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3개로 나눴던 똑같은 게 3개가 있죠. 3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눠주셔야 되는 겁니다. 즉 3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의 경우에는 만약에 m개가 같다라고 하시면 위에랑 똑같은 식에다가 m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해 주시는 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좀 이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럼 분배라고 하는 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이렇게 분할을 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사과 6개를 1개, 2개, 3개로 나누어 갖고 이걸 A, B, C 3명한테 나누어 주기까지 하는 거. 분할은 단순하게 나누는 것만이고 분배라고 하는 건 분할한 걸 가지고 이걸 나누어 주기까지 하는 거 우리가 분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분배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분배의 경우의 수는 분할의 경우의 수에다가 나누어 주는 인원수만큼 팩토리얼을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서로 다른 종류의 과일 6개를 똑같은 3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을 때 1개, 2개, 3개로 나누어 담는 방법. 방금 설명드렸죠? 6개였죠? 6개 중에 1개를 선택하고 이미 1개 선택했으니까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3개 중에 3개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6이고요. 두 번째는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6 곱하기 10이 되겠네요. 자, 60까지가 있고요. 1개, 4개로 나누어 담는 방법. 6개 중에 1개를 선택하시고 남은 5개 중에 1개를 선택하시고 4개 중에 4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2개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해 주셔야 돼요. 자, 계산을 하시면 6이죠. 5고요. 요거 계산하시면 1이에요. 이 팩토리얼 분의 1로 곱해 주시면 15가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15가지가 존재를 할 거고요. 자, 마지막 2개로 나누어 담는 방법은 6개 중에 2개 선택하시고 4개 중에 2개 선택하시고 2개 중에 2개 선택하시면 되는데 똑같은 숫자가 3개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3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해 주셔야 돼요. 자,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계산해 보면 여기는 역시 15가지가 존재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는 바로 분할이 되는 거고 그러면 1개, 2개, 3개로 나누어 서로 다른 3명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 1개, 2개, 3개로 나누는 분할이 1번이었죠. 그쵸? 이 1번의 분할에서 다시 나누어 주기까지 한다. 누구한테? 3명한테. 이런 경우가 바로 분배가 되는 거거든요. 분배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분할의 경우 60까지 곱하기 3명에게 나누어 주니까 3팩토리얼을 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자, 360까지가 존재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조합은 분할과 분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A, B, C, D 5명 중에서 3명을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순서를 고려해서 일렬로 나열하면 그건 순열인 건데 자, A, B, C, D 5명 중에서 3명을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바로 조합을 뜻하는 거죠. 3명을 뽑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되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5, 4, 20, 이거 바로 약분을 하죠. 이렇게 10가지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볼까요? 자, 이런 그림. 자,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당황을 하세요. 근데 이게 바로 조합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림처럼 4개의 평행선과 서로 다른 3개의 평행선이 교차하고 있다. 이 직선으로 몇 개의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는가? 자, 이런 거 문제에 나오면 일일이 다 세시는 분이 계세요. 자, 여기 1개, 2개, 3개, 4개, 5,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쵸? 어느 세월에 다 세요. 그쵸?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요 2개의 평행선과 이렇게 2개의 평행선이 만나면 요 하나의 평행사변형이 생기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또 요 2개의 평행선과 요 2개의 평행선이 만나면 이러한 평행사변형이 형성이 돼요. 즉,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자, 가로줄 중에서 2개의 평행선을 선택을 하시고 세로줄 중에서 2개의 평행선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제가 1번, 2번을 선택하는 경우와 2번, 1번을 선택하는 경우는 똑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순열이 아니라 조합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가로 4개 중에서 자, 4개의 가로로 된 평행선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겠고요. 그쵸? 3개의 세로로 된 평행선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겠죠. 두 평행선이 만나야지, 동시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요거 계산하시면
자, 요거 계산하시면 6가지일 거고요. 요거 계산하시면 3가지죠. 즉, 이 안에는 평행사변형이 모두 18가지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18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고요. 자, 그 다음에 확률이 나오는데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그게 바로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확률이란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의 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 있죠.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 자, 주사위 하나를 던졌다.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1부터 6까지 6가지예요. 그렇죠? 짝수가 나와야 된다. 짝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2, 4, 6 3가지죠? 즉,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1이다. 이런 게 바로 확률이에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 확률의 덧셈과 그 다음에 곱셈에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확률값에 대해서 잠깐 먼저 보고 지나가시면 확률값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건 A가 반드시 일어날 경우의 사건을, 자, 사건 A의 확률을 뭐냐? 1이라고 불러요. 반드시 일어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이런 게 바로 1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자,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사위 하나를 던졌는데 0이 나올 확률, 이런 건 반드시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 확률은 0이에요. 그래서 확률값이라고 하는 건 확률의 가장 작은 값은 0이고 맥시멈은 1입니다. 확률은 0부터 1까지 값의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확률의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자, 여러분, 또는이에요. 자, 또는이기 때문에 합집합과 관련된 거고요. 자, 요 경우 우리 요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신 다음에, 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짝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자, 여러분, 주사위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냐? 주사위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6개 중에 3가지가 짝수니까. 주사위에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냐? 3의 배수는 3하고 6 2가지가 있죠. 6개 중에 2가지니까 3분의 1이 있어요. 그럼 짝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니까 2개를 더하면 되느냐? 아니죠. 생각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인 수가 하나 있죠.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인 수가 6이 있어요. 그쵸? 즉 6가지 수 중에서 6 하나가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이기 때문에 6분의 1을 빼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확률의 덧셈 정리예요. 여러분께서 이거 빼시는 걸 갖다 가끔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빼는 거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빼주셔야 되고요. 자, 만약에 A와 B가 배반 사건이다. A와 B가 배반 사건일 경우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빼주는 거 없이 더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갖다가 배반 사건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무관하게 나타날 때, 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 곱하기 B다. 두 확률을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곱해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사건이 서로 무관하게 나타날 경우에, 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두 사건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여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여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건 A에 대하여 A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 자, A가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그게 일어나지 않을 사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첨자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A가 일어날 확률을 갖다가 우리가 PA라고 표현을 하자. 그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A의 여사건의 확률이에요. 여사건의 확률을 우리가 전체 확률, 우리가 항상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 전체가 1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A가 일어날 확률도 똑같아요. 1에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빼주시면 돼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합은 얼마라는 거죠? 1이다 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영민, 은정, 은수는 A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냈다. 영민이가 입사 전형에 합격할 확률은 3분의 1이고 은정이가 합격할 확률은 5분의 2고 은수가 합격할 확률이 7분의 1이라면 은정이만 합격할 확률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은정이만이에요, 여러분. 그쵸? 은정이만 합격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머지 두 사람은 떨어졌다는 소리죠. 그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모두 동시에 성립해야 돼요. 나머지 두 사람은 떨어지고 은정이만 합격해야 된다. 그러면 영민이가 입사 전형에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합격하지 못할 확률은 6건이죠. 그렇죠? 6건이기 때문에 1 빼기 3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영민이 합격하지 못하고요. 자, 은정이가 합격할 확률은 5분의 1이죠. 은정이는 합격해야 되니까 그대로 5분의 2가 되겠네요. 자, 은수가 합격할 확률은 7분의 2다. 은수는 합격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은정이 만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은수가 합격하지 못할 확률은 6건이기 때문에 1-7분의 2가 되겠네요. 이게 모두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 계산을 하시면 21분의 4다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3번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률에 방금 했던 부분 확률에 곱셈 정리해요. 자, 두 번째, 빨간 공 7개, 하얀 공 5개, 합계 12개의 공이 들어가 있는 봉지가 있다. 이 중에서 동시에 4개를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하얀 공이 되는 확률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4개를 꺼내는데 적어도 1개가 하얀 공이 되는데 여러분 적어도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 문제는요 1개가 하얀 공이어도 되고요 2개여도 되고요 3개여도 되고 4개여도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각가지를 모두 생각하는 경우는 조금 문제를 풀기가 복잡해서 이 적어도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느냐 6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적어도 문제가 나오면 6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의 6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적어도 1개가 하얀 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모두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모두 빨간 공이 나올 확률 한번 보도록 할까요? 4개를 꺼내는데 그 중에 4개가 모두 빨간 공이다. 자, 지금 전체 12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빨간 공일 확률 12분의 7이고요. 1개 뽑았으니까 두 번째도 빨간 공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도 빨간 공이어야 되고요. 네 번째도 빨간 공이어야 돼요. 요거 다 곱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99분의 7이겠네요. 자, 근데 지금 계산한 요건 뭐냐면 6건의 확률이에요. 그렇죠? 모두 빨간 공일 확률이에요. 적어도 1개가 하얀 공이 될 확률이 아니죠. 그럼 우리 지금 6건을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적어도 1개가 하얀 공이 될 확률은 6건이니까 1에서 빼주시면 되는 거겠죠. 1-99분의 7, 99분의 92가 답이네요. 정답은 4번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하고 확률이고요. 통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통계 파트에서 배우시는 건 무엇이냐면 보통은 평균과 분산, 요게 바로 통계에서 주로 배우시는 내용 중에 하나실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 평균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쉽죠. 평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평균은 예를 들어서 제가 5번의 시험을 봤어요. 5번의 수학 시험을 봤더니 수학 시험을 어떻게 봤느냐. 자, 이런 식으로 봤어요. 5번 시험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싹 다 더한 다음에 우리가 전체 5로 나누죠. 자, 우리 각각의 점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량이라고 얘기해서 별량의 합을 갖다가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는 걸 평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가끔 여러분 문제를 푸시다 보면 자, 도수 분포표가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건 우리 반 시험 성적에 갖다가 도수 분포표를 나타냈더니 90점 이상 100점 미만이 뭐 5명이고 아래서부터 할게요. 70점 이상 80점 미만이 5명이고 80점 이상 90점 미만이 10명이고 90점 이상 100점 미만이 5명이다. 자, 그럼 평균을 어떻게 구하시냐? 여기서 별량이라고 하는 게 지금 존재하지 않죠. 점수의 구간이 주어졌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70하고 80의 중앙값 75를 계급값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즉, 계급값으로 봤을 때 75점짜리가 결론은 5명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평균을 어떻게 구하시냐?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계급값과 도수를 곱하세요. 각각의 계급값과 도수를 곱한 걸 전부 다 더하신 다음에 무엇으로 나눠주시면 되냐면 역시 전체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평균을 구하시는 방법이세요. 자, 평균 근데 이 정도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별량의 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는 이런 정도의 평균은 계산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산포도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러면 어떠한 별량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산포도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의 수학 성적은 평균이 70점이에요. 근데 우리 반 수학 성적 70점인데 예를 들어 우리 반 학생들의 성적이 대체로 70점 근처에 모여 있는 거죠. 어떤 친구는 75점이고 어떤 친구는 65점이고 어떤 친구는 77점이고 어떤 친구는 63점이고 요래서 반평균이 70점인 반이 있고 B반은 반평균이 똑같이 70인데 어떤 친구는 100점이고 어떤 친구는 30점이에요. 자,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어떠한 별량들이 이런 평균이라고 하는 어떤 대표값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퍼져 있느냐, 얼마만큼 모여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 우리가 산포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산포도로 주로 쓰게 되는 값들이 우리 뭐가 있냐면 분산과 표준편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분산과 표준편차를 여러분께서 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우선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하시기 전에 먼저 뭘 구하실 수 있어야 되냐? 편차라고 하는 걸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편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구한 평균을 각각의 별량에서 빼주는 걸 편차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편차는 부호가 존재를 합니다.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편차의 합은 얼마냐? 모든 편차의 합을 싹 다 더하시면 그 값은 늘상 제로가 나와요. 그 값은 늘상 제로가 나오고 여러분께서 편차라고 하는 거 우선 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아까 얘기한 산포도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분산 내지는 표준 편차를 갖다가 우리가 산포도로 사용을 하는 값인데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자, 의미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왜 편차의 평균을 쓰지 않고 편차 제곱의 평균을 쓰느냐? 편차의 합이 제로이기 때문에 편차의 평균은 늘상 제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값으로 사용을 해요. 자,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편차 제곱의 합들을 전부 다 싹 더하셔야겠죠. 싹 더한 다음에 무엇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주시는 게 바로 분산이에요. 분산 반드시 구하실 수 있어야 되고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산의 의미 아닌 제곱이다. 다시 말하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분산에다가 쉽게 설명해서 루트를 씌워주시면 그게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이 분산과 표준 편차의 값을 우리가 산포도라고 얘기를 하고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중심값에 몰려있는 숫자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자료가 고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문제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4, 6, 8, 10, 12의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 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요, 평균을 구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편차도 구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자, 우선 평균을 먼저 구해보죠.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느냐? 별량의 합들을 전부 다 더해서 총합으로 총 도수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12를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개로 나눠주신 평균입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죠. 12죠? 20이고요. 40이네요. 평균이 8이에요. 자,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에요. 결론은 분산을 구하셔야 되고 분산이라고 하는 건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 편차를 먼저 아셔야겠네요. 자, 우리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라고 얘기했냐면 각각의 별량에서 뭘 빼죠?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4에서 8을 빼면 마이너스 4, 6에서 8을 빼면 마이너스 2, 8에서 8을 빼면 0이죠? 10에서 8을 빼면 2고요. 12에서 8을 빼면 4네요. 여러분 싹 다 더하시면 얼마 나오죠? 제로 나오죠? 편차의 합은 제가 늘 제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편차 구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분산을 한번 들어가 보죠. 분산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냐?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즉 편차 제곱의 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편차 제곱, 즉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0의 제곱, 2의 제곱, 4의 제곱. 편차 제곱의 합들을 역시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전체 도수 5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자, 계산해보면 16, 4, 0, 4, 16. 5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분산이 역시 8이군요.
평균하고 똑같이 나왔네요. 자,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마입니까?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하라고요?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워주시면 돼요. 표준 편차란 분산의 의미 아닌 제곱근이었으니까 루트 8 간단하게 2루트 2라고 정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통계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파트 하나만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파트는 우리가 보통 이제 추리 영역, 자, 수추리 파트에서 등장을 하는 수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수열과 관련된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